자, 계속해서 이제 중개계약 확인 설명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중개사무소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 받는 거,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요, 전속 중개계약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일단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차이 세 가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특정한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는 돼 있지만은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었다. 이에 비해서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요거 이제 하지 않게 되면요, 또 보존 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 업무정지 사유 3개월짜리 사유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인전, 확, 거거통, 6등 과공 해서 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두 번째, 자, 일반 중개 계약에 있어서는 정보 공개 의무라든가 보존 의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은 자, 바로 정보 공개라고 해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존 3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 요자 세 가지 달라지는 점, 차이점이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전제를 삼고 가야겠고요. 자, 먼저 1번 일반 중개 계약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전속 중개 계약이 이런 것이고, 두 번째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 계약을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좀 유치한 것을 답으로 구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과 일반 중개 계약의 차이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 계약은 특정한 중개 기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서 전속 중개 계약, 이에 비해서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전속 중개계약 얘기가 될 테고요.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다 보니까 특약사항 넣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정보망에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도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주제에서 세 가지 달라지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무주택자인 갑이 주택을 물색해서 매수하기 위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을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 이제 갑이 집을 하나 구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유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으로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건 사실 이제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맥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매수 의뢰인과 개공 간에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소유자 등은 알 수가 없죠. 누구 건지 알면 직접 가서 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희망 지역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취득 희망 가격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래 규제 이런 것들도 물건이 특정이 돼야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하고 리을 두 가지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범계에서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달라라고 하는 거, 요 정도의 개념에서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기재하는 항목에 해당된다 해서 이런 것들은 마땅히 답을 쉽게 골라낼 수는 없고요. 그냥 시험 현장에서 그간의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추론해내야 될 항목에서 답은 3번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가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거,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 틀린 것을 바르게 짝진 것을 해서 기업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표준 서식의 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된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효기간 3개월에서 전속이든 일반이든 유효기간은 중요 쟁점 아닌데 3개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보존연한 비교하면 전속 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설명서 3년,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5년이라고 하는 거, 뭐 숫자만 갖고도 문제 구성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가 두 가지가 옳은 표현이고요. 기억번은 틀린 표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중개 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옳은 표현 2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거래처의 주소 성명을 공개한 데 있어 틀리게 구성이 됐고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매매에 있어서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될 항목을 외워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다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를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두 가지 인적사항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슈를 삼아낼 것이 인적사항하고 공시지가 이 두 것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었고요. 3번 질문. 자, 지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월로 한다. 옳은 표현. 4번 중개 의뢰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서 뭐 여기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된다 해서 자 옳은 표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보 공개 파트에서 쉽게 구성되는 주제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거여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중개계약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전속 중개계약서에서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자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기재가 돼야 된다. 큰 의미는 없을 테고요. 자 공동상속 부동산의 교환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송부하는 공유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었죠.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인정됐었고요. 분할 청구도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공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 바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질문 옳은 표현 좀 어려우고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서 권리관계 승강기 유무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라고 해서 자 일단은 권리관계는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요. 승강기 유무라고 하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해서 자 우리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그림 가지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워낙 확인 설명서는 중요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셔야 될 테고요. 자 확인 설명서 등 관련해서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는 요약집 몇 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자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자 121페이지 가서 한번 쭉 보고 나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121페이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자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상에서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요 정도가 가장 기본이죠. 물건을 특정하고 바로 사법적 권리와 공법적 권리를 설명을 하는 영역. 입관비라고 해서 입지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 돈 얘기 나와 있죠.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개별 공시지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바로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에 대해서 세부 확인사항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 있어.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그 다음에 자 환경 조건까지 요만큼이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그래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소난승해서 소와 소방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난방 방식, 승강기 뭐 이런 것들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오늘 뭐 뒤에서 한참 논의하겠지만은 이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은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규제,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 할 때마다 기억하실 것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이 먼저 표시라고 해서 토지, 대장, 건축
건축물회장의 일정한 내용 등을 입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등기부의 내용.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규제라고 해서 토지용계획 확인서의 내용. 마지막에 개별 공시지가 등 가격에 관한 사항 등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확인 설명할 때는 항상 기억할 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다시 돌아와서 3번 지문. 자, 권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승강기 유무라고 하는 것은 세부 확인사항. 답을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자, 뒤에 봐야 돼. 소요된 비용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때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정했던 중개보수의 최대 50% 범주에 한정한다. 근데 앞에 50%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요 비용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중개가 완성되게 되면 애초에 약정했던 중개보수 전액을 바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나왔었고요. 지금 뭐 주기상으로 그렇고 얘가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될 겁니다. 자, 5번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비선호시설 있는지 여부를 표기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비선호시설 없는 게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어떻다? 비선호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할 만한 주제가 관리에 관한 주제. 자,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는 관리라고 하는 항목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업번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기업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중개를 하도록 하는 계약, 이걸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업번 옳은 표현. 두 번째, 당사자 간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죠. 그래서 6개월에서 사이드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것. 디귿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갔었죠. 첫 번째, 7일 이내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공개가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된다.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진행 상황을 바로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통지 두 가지가 문제가 될 테고요. 오른편.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서 요 좀 쉽게 이제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구성이 됐으니까 다시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자, 이때는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요 주제와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기업번 옳고요.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 오른편, 리을번 오른편에서 기업 디귿네열 이렇게 세 가지를 옳게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 중개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에게 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1번 오른편,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달리 약정이 없으면 3개월.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 3년, 확인 설명서 3년,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계약서 5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5번 전속 중개계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계약서 쓰는 과정이니까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답은 3번. 이 간단한 문제. 그 다음 주제 가서 봅니다. 자, 이제 갑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개공, 의뢰, 전속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뭐 이건 이제 보나마나 대부분이 정보 공개라든가 자, 요 범주가 될 텐데 1번 전속 중개 계약, 갑과 의뢰 전속 중개 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갑과 의뢰, 자, 의뢰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 약정
요청하지 않았을 때 3개월, 을이 갑과의 전속 중개계약 체결 뒤에 6개월 만에 계약서를 폐기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3인전 확보를 통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어떻다? 바로 보존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3월의 업무 정지 사유.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2주 내에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해서 틀리겠죠? 7일 이내 정보 공개라고 할 거. 정보 공개는 얼마? 7일 이내. 공개되면 공개되는 사실 자체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지금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자, 을이 공개를 해야 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점점점이 포함된다. 여기는 인적사항 얘기만 빠지게 되면 어떻다? 다 공개할 항목이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 등에 있어서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공개할 항목. 임대차에 있어서는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공개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첫 번째 인적사항, 그리고 공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지금 자 4번에서 7일짜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으면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주게 될 것.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저런 게 있었죠. 바로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 그 다음에 자, 개설 등록 취소됐을 때 등록증 반납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7일 이내,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정보 공개 7일 이내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 공개해야 될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다른 거 모르죠. 다른 거 빼놓고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요것만 찾는 거야. 인적사항은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 해서 기업 디귿리을에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기본적인 권리가 좀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좀 어렵게 구성하면 이제 임대차 얘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될 텐데 자, 똑같은 얘기 보겠습니다. 자, 중개계약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공시지가 공개해야 된다 해서 요거 틀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 등에 있어서 중개를 의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지금 이제 인적사항 이거 공개하면 안 되고 나머지 다 공개할 항목에 해당된다. 근데 임대차는 추가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1번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2번 지문이요. 자,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민법에서 계약법 파트에서 14개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문제와 관련된 선관 의무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맡겨두고 네가 일처리를 잘 해라 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위임계약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중개계약은 맡겨두는 거니까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 쟁점은 아니고요. 3번 전속 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뢰되고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자,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 것은 개공과 소공에 한정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 서명 및 날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중개 의뢰인 같은 경우 서명 또는 날인의 문제가 되게 된다. 물론 아직까지 한 번도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 문제가 되는 것. 개공, 소공에 있어서 서명 및 날인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계약 체결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된다. 오른편. 5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자, 지금 뭐죠? 기업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주의하실 게 지금 뒤에서 확인 설명서 교부, 거래 계약서의 교부 이런 얘기랑 같이 맞물려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이 됐든 일반 중개 계약이 됐든 그 계약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담당을 한다? 바로 개공이 계약의 주체가 된다. 절대 소공은 중개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할 수 없다. 어떤 중개업소에 내가 집을 하나 팔기 위해서 물건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그 개공 보고 내놓는 거지 소공 보고 내놓는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공이 그 물건을 접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뭐라고요? 바로 개공과 중개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소공과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교부라고 하는 건 누가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제 답은 1번에서 임대차 관련해서 자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29회 때 문제. 30회 때 문제 똑같은 문제를 또 멋지게 매치기 합니다. 그래서 30회 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임대차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죠. 그래서 자 30회 때 문제예요. 그래서 중개의뢰인 갑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개공을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자 키워드 임대차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자, X부동산의 기존 임차인 비용 저당권자 정이 있을 때 을이 거래 정보망 등에 공개해야 될 정보를 모두 고르시해서 꼭 공개를 해야만 하는 거. 일단은 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인적사항은 어떻다? 주소, 성명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누구의 주소고 성명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어떻다? 공시지가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결국 이제 공개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역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인가요? 자, 지금 이제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떻다? 지금 공개해야 될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자, 리을 하나만 어떻다? 공개할 항목에 해당된다.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매매가 됐든 임대차가 됐든 자,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가 된다? 인적사항. 이건 절대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은 주소, 성명을 의미한다. 다만 임대차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공시지가. 그래서 29회 30회 문제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또박또박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무조건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 기업, 니은 두 가지는 어떻다?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에서만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전속 중개계약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공개까지 해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하고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가서 이 주제가 나와 있냐면은 자 117페이지부터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거, 중개의뢰인이 하나의 중개대상물을 다수의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는 계약, 이게 이제 일반 중개계약. 유효기간 3개월이었었고요. 작성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은 정해져 있지만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전속 중개계약은 서식 정해져 있었고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서 보존 의무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문제는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중개계약 관련해서 특정한 기업 공인중개사만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요식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서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서명 또는 날인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속 중개계약에 있어서 계약서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하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관련 문제로서 위약금 얘기 나와 있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두 개 다 나왔죠. 요거 한번 나왔었고 최근 문제에서는
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졌을 때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관련해서 비공개 요청하면 이때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시기 7일 이내 어떻다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매매에 있어서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의무적 공개사항 범주에 자 인적사항 요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요것도 어떻다 의무적 공개사항은 아니다라고 할 것 해서 자 지금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29회 때 30회 연속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또 중개 의뢰인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주일에 1회 이상 여기 빠져있는 그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서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맞물리는 게 표시 광고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표시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얻어다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스토리를 잡아내셔야 돼서 깊이 갈 주제도 아니고요. 최근에 새롭게 우리 법주문에 들어온 항목이라서 이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문제 볼 텐데 표시 광고라고 해서 오직 누구만이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얻어다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 관련한 쟁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바로 과태료라는 개념과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될 텐데 자 과태료 기준 여러분 자료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다. 129페이지에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과태료 사유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 체계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오늘 공부하게 될 테고요. 협회, 공제사업 이런 것들이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라고 해서 지금 운영 규정, 이거 이제 운영 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임원이라든가 공제사업 뭐 이런 것들 과태료 500 이하의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부 장관 소관 사무는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하고 금액은 500 이하. 두 번째 시도지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자 원래 시도지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시도지사. 그 중에서 과태료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 안 했을 때 바로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그러면 등록 관청 관련해서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을 하게 되면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으로 관한 표시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1년 1천으로 갑니다. 자 다시 개공이 아닌 자가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 대상으로 관한 표시 광고를 했으면 그건 주체에 관한 문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될 테고, 자 표시 광고라는데 부당하게 과대 광고 등을 하다 걸렸다, 개공이 한 겁니다. 그럼 그 개공에 대해서는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해서 소공이 표시 광고를 했다, 예, 이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보조원이 표시 광고를 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는 얼마? 500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모르면 다 뭐라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 이하만 딱 외우는 거지 100만 원 이하를 골고루 다 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관련한 쟁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논의를 해볼 주제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자 한번 다시 문제 보고 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정보 사업자 이미 본 것처럼 국토부 장관과 관련이 돼 있었고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간신문 또는 거래정보망에다가 표시, 정보 공개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영역, 이걸 우리가 거래정보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제기선 쟁점 하나, 둘, 셋, 세 개로 가죠.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구조.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이 정보 공개 등 관련해서 자 누구랑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업무 정지 사유 나오게 될 텐데 일단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해서는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고요.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첫 번째 30일 얘기는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신청하면 30일에 결과를 알려줄 것.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거 이런 게 있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자, 운영규정.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사람 운영규정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3개월. 그 다음에 사고 치면 어떻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세 가지 이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팅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게 정보 공개와 관련되어 있다니까, 되어 있다 보니까 허위매물 사건 강력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첫 번째 이슈가 될 것이 자, 업무정지 사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자, 지금 거기 나와야 자, 지금 업무정지 사유. 자, 요거 미리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가 여러분 자료 130, 자, 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업무정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3월 기준 해서 3인전 확확거거통 6등 과공에서 3개월짜리 한번 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는요, 다 누구한테?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2번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3월에 업무정지사유 확확해서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3년 보존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적정하게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나와 있죠. 이제 허위매물 사건이 되는데 25년 전에 등록했던 매물에 대해서 기가 막힌 물건이 나와 있겠지. 25년 전 물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남들 다 월세 100만 원인데 그 월세만 10만 원.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물건을 보고 중개업소를 찾아간단 말이야. 미끼가 되겠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런 물건이 있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통보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허위매물 사건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허위매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다? 3월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 요거랑 바로 비교할 것이 거짓 공개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6개월짜리에 네 번째, 세 번째 항목에 거짓 공개 나와 있죠. 애초에 없는 물건을 어떻다? 바로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하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는 허위매물 사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월에 업무정지 사유, 거짓 공개하게 되면 얼마?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내용 보시면서 좀 이따 마지막 한번 정리할게요. 1번 지문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아니고 4번입니다. 의미 없어요. 고치지 마.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지금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자, 할 일 없어도 지문 읽으시면 안 돼요. 독이 됩니다. 2번 지문 국토부 장관 14일 틀렸죠? 30일 내라고 하는 거. 자,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 공인중개사 거래정보망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이거 맨날 나온 얘기. 자, 주소 성명 등을 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 사업자 끄트머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 등이 있으면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청문을 거치지 않는데 그건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답은 4번 이렇게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기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 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것은 개공 간의 정보 교환의 장인 것이지 거래정보 사업자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시 포인트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0일에 3개월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 출제 쟁점.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거래정보사업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옳은 표현. 자, 거래정보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옳은 표현. 자, 끄트머리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3번 지문 어떻다?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 나오면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3월 이내 운영 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5번 지문.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됐을 때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하지 않게 되면 3월 이내 업무 정지 사유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틀이 뭐라고요?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뭐 또 이게 또 나오겠어요? 모르지.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조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이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국토부장관 끄트머리 지정할 수 있다. 2번 지문 겁나 길고요. 쓸데없는 소리. 3번 지문 3월 이내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4번 지문 자, 보니까 운영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애초에 처음에 운영 규정을 작성할 때 3월 이내 승인 받아야 되고요. 변경할 때 당연히 어떻다? 똑같은 절차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한 거 있었죠.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기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이건 이제 뭐 내용 몰라도 찍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30일 3개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한 쟁점으로서 개공의 업무 정지 사유. 자, 애초에 거짓 공개면 6월이고요. 자, 통보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 냈을 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조제 가서 볼까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표시 광고 얘기가 딱 한 번 구성이 됐었고요. 30회 때. 해서 다시 표시 광고 누구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 개공이 표시 광고를 하면서 과대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확인 설명하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이게 500 이하의 과태료 사유. 그래서 자, 연락처 있다고 치고 명칭 나와 있다고 치고요. 자, 소공은 아무 관련이 없죠. 소공은 어떠다? 아무 관련이 없다. 개공의 성명까지 해서 요렇게 기역, 니은, 니을 해서 요게 답 4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개별적인 항목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표시 광고 누가 한다고요? 개공이 하게 된다. 이 물건 우리가 매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러 오세요. 이거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얘기는 어떻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가 표시 광고. 그래서 여러분 자료 아까 뭐 얘기하다가 넘어왔었냐면 자, 거래정보망 관련해서 118페이지 가서 부터 정리된 거 간단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국토부 장관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라고 해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요약지 118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던 것이고요. 취소와 관련해서는 외울 게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사연들 외우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못 외우니까. 그래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운영규정 3월 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해석상 변경할 때도 당연히 어떻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보게 되면은 거래정보사업자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되고 개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게 법조문 뒤에 있다 보니까 아까 지문 잘라가지고 요걸 갖고 출제해서 답을 뽑았던 적이 있었고요. 개공의 의무라고 해서 거짓 공개해서는 안 된다. 거짓 공개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또 거래가 완성됐을 때 지체 없이 이 내용을 정보사업자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여기까지 해서 자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확인 설명 등 검토합니다.